안녕하십니까. 쉬플리 코리아 대표 김용기입니다. 영업에 성공하기 위한 첫 단추가 콜드콜입니다. 콜드콜은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무런 안면이 없는 고객에게 처음 전화를 거는 것인데, 이번 시간에는 콜드콜의 효과적인 스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회사 대표지만 쉬플리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3년 정도는 직접 콜드콜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접근이 어렵거나 지위가 높은 고객들은 직원들이 부탁을 하면 제가 직접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 CEO나 임원급에서 콜드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CEO 여러분, 콜드콜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업의 매출 증대는 물론이고 두 가지 장점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콜드콜이 영업 대표에게 건강한 긴장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콜드콜을 하면서 꾸벅꾸벅 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둘째는 콜드콜을 통해서 자신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객, 솔루션, 문제를 동시에 이해하며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기업에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콜드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인데요. 왜 우리는 콜드콜을 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바로 스스로를 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자신의 솔루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떨까요? 전화하는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내 스스로가 고객이 1억 원을 투자하면 10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정말 도와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겠지요. 이때부터 나는 더 이상 만나달라고 애원하는 을이 아니라 나를 만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갑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우리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깨달은 중요한 노하우 하나는 가급적 최상위 직급자에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세일즈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의사결정력이 큰 사람이 참여하니까요. 근데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의사결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자로서 상사로부터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받은 솔루션과 부하로부터 보고받은 솔루션이 있다면 어떤 것부터 검토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일 것입니다. 장관이나 CEO에게 콜드콜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신규 영업을 하기가 쉽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 있게 의사결정자에게 콜드콜을 하십시오. 두 번째 원칙은 계획을 세우고 사전 리서치에 시간을 들이는 것입니다. 시간을 줄이려면 최근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그 이슈와 관련된 업종, 산업군을 범주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최근 철광석과 원료탄의 가격 상승으로 국내 주요 철강사는 원가 부담이 높아져 철강 제품의 가격 인상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이슈는 국내의 철강사에 모두 해당되는 이슈이죠. 이로 인해 철강사들의 입찰 사업 수준은 더욱 갈급해졌습니다. 이때 전략적으로 1쿼터에 조선업의 콜드콜을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2쿼터에는 철강 엔지니어링 분야를 공략하고요. 공략할 기업들의 목록과 조직, 부서, 담당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합니다. 공략에서 성과가 났다면 계속해서 유관 분야를 세밀하게 접근해 나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계획과 달리 예상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빨리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직접 콜드콜을 해보니까 업계의 상황이 지나치게 좋지 않아서 현재 우리의 솔루션을 구매할 환경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또 다른 업종으로 다른 이슈를 찾아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시장의 환경 변화와 반응에 따라서
콜드콜 대상을 빨리 변경하는 유연성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것도 계획과 전략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연결고리를 찾는 것입니다. 콜드콜은 고객의 반응이 냉담한 잠재 고객에게 하는 전화이므로 그 이름이 콜드콜입니다. 이렇게 반응이 냉담한 고객의 관심을 확 끌어당기는 말을 저는 흥미유발문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만 하거나 고민을 하고 있는 이슈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객 불만 처리로 고민하고 있는 고객에게 요즘 고객 불만 처리하기가 많이 힘드시죠? 불량률을 80% 낮추는 솔루션이 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이 말을 하는 순간 고객은 무관심하게 전화를 받다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흥미유발문은 콜드콜을 할 때 서론의 마지막 문장이나 본론의 첫 문장에 배치하면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간단 명료하게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전화해서 많은 대화 시간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짧게 말하되 매력적인 내용으로 풍부하게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지금 하고 있는 제안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고객의 관심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높은 관심을 보여 추가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정보가 있다면 첫 접촉이라 할지라도 유연하게 충분한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에 자신의 시간을 많이 내어준다는 것은 좋은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영업사원이 아닌 전문가로서 쌍방향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콜드콜의 목표는 계약이 아니라 다음 단계, 즉 미팅 또는 이메일링으로 이행입니다. 수주영업은 무리해서 일방적인 설명을 늘어놓으며 솔루션을 판매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구매 결정을 하는 고객이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2C와 달리 수주영업은 우리가 세일즈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의 구매 행위를 전문가로서 돕는 것이 수주영업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대화를 하던 고객이 그 솔루션이 무엇이지요?를 질문하며 자신의 상황을 말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콜드콜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된 것입니다. CEO 여러분, 아마 기업에서 영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하려면 영업대표들이 콜드콜을 할 때 이 5가지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콜드콜을 통해 조직의 신규 고객이 급증하고 영업 조직의 분위기가 바뀌는 즐거움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